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73세 김영자 할머니가 동네 벼룩시장의 스타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직접 만든 수제청과 장아찌를 들고 나와 완판을 기록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SNS에서 청춘 할매로 불리며 젊은 주부들의 레시피 멘토가 되었답니다. 반면 65세 박상철 씨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하루 종일 TV만 보십니다. 같은 노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간단한 생활 수칙만으로도 2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빠서, 늙어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만나기가 겁나고 귀찮아져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혼자 살기는 불안해요. 이런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8가지 핵심 요소만 잘 실천하신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이러한 생활 수칙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곧 노년기를 맞이하실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정훈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올해 75세인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어르신 10분과 함께하는 운동 모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뭔가 허전하네요. 덕분에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어졌고 요즘은 손자들이 놀러와도 함께 뛰어놀 수 있어요. 건강관리는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매일 운동하는 70대는 운동하지 않는 50대보다 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관리하기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걷기의 황금률은 30분입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어주고 20분은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도 중요합니다. 시선은 10-15m 앞을 바라보고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바닥 전체로 굴려가듯 걸으면 됩니다. 김정훈님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등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어느새 1시간도 거뜬해졌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20분만 투자하세요. 강남구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희님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만 했어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가벼운 덤벨도 들기 시작했죠. 지금은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뛰어다닐 수 있어요. 팔은 물병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으로, 다리는 제자리 걷기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근력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의 지도로 더 안전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산에서 20년간 건강식당을 운영하신 이명숙님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매끼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은 꼭 드셔야 해요.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콩류를 먹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명숙님은 최근 이런 노하우를 나누고자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영양식 모임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채소의 다양성입니다. 매끼 5가지 색깔의 채소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초록색 브로콜리,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 호박, 보라색까지 하얀색 양배추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면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질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게 참 많아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우울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그게 제일 좋네요. 김정훈님의 이 말씀처럼 건강관리는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제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안전한 생활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던 영희 할머니는 그만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후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져 밤에는 물도 잘 드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이 집안에서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의 90%가 간단한 예방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희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사고 이후 집 안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공간별로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높은 문턱은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신발장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높이로 조절했고 현관 조명은 동작 감지 센서로 교체했습니다. 욕실은 가장 신경 써서 바꿨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기본, 벽면에는 스테인레스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흡착식 손잡이도 있어서 공사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답니다. 샤워 의자는 접이식으로 선택해 공간도 절약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는 계절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환기로 습기를 자주 제거하고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 욕실 온도를 미리 높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도 놓치기 쉬운 위험이 많은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자주 쓰는 조리도구는 싱크대 아래가 아닌 위쪽 수납장으로 옮겼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피로 방지 매트를 깔아 오래 서 있어도 무리가 없게 했습니다. 침실은 더욱 세심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침대 높이는 엉덩이 높이로 맞추고 조명 스위치는 침대에 누워서도 손이 닿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야간 조명은 발밑만 은은하게 비추는 제품을 선택해 눈부심 없이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밤에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다닐 수 있고 샤워할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딸이 와서 우리 집을 보더니 자기 집도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용품, 비용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안전용품 지원이나 설치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상담도 제공하고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자주 가는 곳마다 비상벨을 설치해 두세요. 최근에는 음성인식 비상벨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됐어. 다른 친구들도 우리 집처럼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필요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서울에 사는 민수 씨의 한숨소리가 깊어집니다. 지금은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혼자 사시는 것도 자식과 함께 사는 것도 요양원에 가는 것도 모두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실버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박순자 씨는 3년 전 은퇴한 교사 5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관리비와 식사, 프로그램 비용을 모두 포함하니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함께 요가하고 주 3회는 전문 강사님과 운동도 해요. 저녁엔 각자의 특기로 한 가지씩 요리해서 나눠 먹죠. 김 선생님은 약선 요리 전문가셨는데 덕분에 건강식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강원도의 한 실버타운은 더 큰 규모의 미래형 주거 단지입니다.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5년 전 입주한 김영호 씨는 이곳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에요. 각 가구마다 설치된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집에서 하면 데이터가 의료진에게 바로 전송되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의료 서비스까지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해외 선진 사례를 도입한 세대융합형 주거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은 젊은 부부와 노인 가구가 한 단지에 어우러져 삽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와 생활의 도움을, 노인 세대는 활력과 안정감을 얻는 상생 모델입니다. 미래의 거주 형태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성과 안전성의 균형이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공간은 지키되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시설마다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응급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하죠. 많은 실버타운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특히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입주 비용부터 월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세요. 입주 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자녀들도 안심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실버타운에 사시는 김영호 씨의 말씀처럼 준비된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순옥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들, 딸은 퇴근이 늦다 보니 전화도 못 받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로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바쁜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서로가 편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자녀들이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아침이나 퇴근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나 주말 오후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김순옥 씨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의 직장 생활도 이해해 주세요. 회사에서는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문자로 먼저 연락하고 답장이 조금 늦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퇴근 후에 자녀가 먼저 연락하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대화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통화를 좋아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 금세 마음을 열어줍니다. 학교 생활을 물어볼 때도 정답이나 조언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들으며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운 박영수 씨는 이제 손주들과 이모티콘도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귀여운 이모티콘에 웃음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도 부담 없이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명절이나 생일에는 자녀들의 일정에 맞춰 날짜를 정하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거나 외식을 선택하세요. 모임에서는 자녀의 직장 일이나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무엇보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무리한 요구는 삼가고 서로 약속한 만남을 소중히 지키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김순옥 씨는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왜 바쁘다고만 하나 서운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생활을 이해하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도 하고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좋아지니 다른 인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웃,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욱 풍성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창구 앞 퇴직금 통장을 들고 서 있는 김철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고정 지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해 보이고 부동산은 큰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실제 수입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재무상담사는 가장 먼저 모든 자산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재무 상담 결과 매달 고정 지출이 수입의 2배 가까이 되었고 변동 지출까지 더하면 저축액을 꾸준히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살펴보니 해지해도 될 보험이 여러 개 있었고 쓰지 않는 멤버십 비용도 여러 군데 나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통신비와 멤버십은 실사용량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절약 방법을 찾아보니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 운용이었습니다. 퇴직금은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안전하게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경비 업무나 자문위원 등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로 적당한 활동량과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한 달만이라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계획도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건강검진도 놓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받아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노인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원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선택하고 투자는 전체 자산의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달 뒤 김철수님의 통장에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지출은 줄었고 새로운 수입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며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준비가 든든하다면 이제는 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1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태극권을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박영수님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5년 전만 해도 박영수님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집에만 있었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거르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은 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러 갔지만 그곳에서 태극권을 만났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수련을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기초 동작을 마스터했고 1년 뒤에는 강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15명의 수강생과 함께 수련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일과 중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 생활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여가는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쉬운 시작은 동네 복지관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가, 댄스, 미술, 서예 등 다양한 강좌를 부담 없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계절별로 추천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봄에는 동네 산책 모임이나 가벼운 등산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름에는 실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사진 동호회 활동을,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나 문화센터 강좌를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은 더욱 특별한 즐거움을 줍니다. 매주 목요일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김순희님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인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본인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책 읽어주기, 급식소 배식 도우미, 복지관 안내 도우미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2시간 정도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활동도 활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온라인 교육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모임도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무료로 진행하니 참여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82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101세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89세에 첫 소설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처럼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 운동은 근력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만날 수강생들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요.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윤금자님은 병원 진료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자녀들은 언제나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매일 쓰던 일기장을 펼쳤지만 한숨만 나올 뿐 적을 내용이라곤 온통 서글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강사님이 건넨 말 한마디가 윤금자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딱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아침에 우산을 찾아주신 경비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절한 강사님께 감사합니다. 저녁밥을 혼자서도 잘 차려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마트 계산대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손녀가 그려준 그림 한 장.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모두 특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 실제로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불평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연락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잘 지내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보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뇌가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주를 매일 본다고, 친구는 여행을 자주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법도 배워보세요. 서운했던 마음, 미워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3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윤금자님은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일기장에 적을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읽고 왔다며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을 일기장에 적으며 윤금자님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영애님은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탁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합니다. 저녁이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장민수님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취미입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시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주말이면 테니스 모임에서 또래 친구들과 땀을 흘리고 달마다 은퇴자 모임에서 재무 상담도 해줍니다. 이정숙님은 3년 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관리를 생활화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지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지 않습니다. 둘째,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습니다. 조명은 밝게, 통행에 방해되는 가구는 모두 치웠습니다. 셋째, 소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들과는 매일 연락하고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새로운 관계도 계속 만들어갑니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이뤘습니다.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노후 자금 덕분에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봉사와 취미 활동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우고 운동도 시작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행복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최영애 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8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8가지 요소들은 바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경제적 자립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며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의 기쁨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감사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지개 인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